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딱 1년 채우고 아이 없이 이혼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걸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남들처럼 아이 낳고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을 뿐인데, 이혼하고 나니 결혼 전 주위에서 듣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누군가 저에게 결혼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결혼 생활도 쉽지 않다라고 말해줬다면 그때는 웃으며 흘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툼 없이 잘 지내기 위해 최대한 맞춰가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고부 사이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어머니 사이는 나빠졌고 무엇보다 남편이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장가보냈다는 사실을 잊은 듯 자주 개입하는 시어머니와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는 캥거루 같은 남편 때문에 질려버린 저는 결국 이혼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했고, 이혼한 지금은 그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답니다. 결혼 전 사실 저는 모아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로 집을 사는 일에 돈을 전부 썼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에 집을 사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결혼 전 제가 모아놓은 돈을 다 투입해 20살부터 부운 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결혼 전 사실 제 인생 계획엔 결혼이 필수는 아니었어요. 30 전에 집을 마련해서 독립하는 게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룬 덕에 여유롭지는 않아도 내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네요. 결혼 말 나오기 전이었지만 남편에게 집이 있다고 말했을 때 남편 반응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자기한테 시집 오면 돈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거라던 남편은 제가 이미 집이 있다는 말에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집이 있다고? 벌써 네 나이에 집이라니 대단한데? 설마 그럼 집에 대출도 없는 거야? 남편의 눈이 반짝였고 그 반응을 보고 저를 칭찬해 준다는 거에 신나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 꿈이 원래 30 되기 전에 대출 껴도 4명이 집 마련하는 일이었거든. 작년에 운 좋게 샀어. 결혼 생각은 없었고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당연히 대출은 지금도 갖고 있지?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남편은 좋아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듯 보였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혼자 힘으로 집을 사다니. 근데 그럼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 걱정은 없겠네? 뭐 그런 셈이지. 아직 내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애매하게 대답하니 남편은 더 다가와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결혼 준비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 우리 빨리 결혼하자. 더 기다릴 필요 없잖아.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준비할게. 괜찮지? 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왠지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이 결정이 제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남편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친정에서는 굳이 남편을 싫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시아버지만 2년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긴 했습니다. 그거야 결혼에 문제될 건 없었죠. 다만 친정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요란스러운 아들 사랑이었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을 마치 여전히 손길이 닿아야 할 어린아이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뭘 먹든 뭘 입든 세세하게 챙기시면서 옆에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보니 과연 결혼 후에도 이분이 아들을 독립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만 둘인데도 부모님은 우리 딸 하며 유난스럽게 키우진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네 집안의 분위기는 저에게 참 생소했어요. 남편은 아들 둘 중 막내 아들이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유독 아끼고 의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이 미리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형보다 나한테 사랑이 좀 과한 편이야. 형이 좀 무뚝뚝하고 애처가라 형수밖에 모르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형 장가가고 나서는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그래서 혹시 어색해 하셔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마 얼굴 보자고 하신 거 보면 너 안 봐도 이미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란 소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럴 수 있지 싶었죠. 하지만 막상 예비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인사를 받으셨고 곧바로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 잘 왔어. 오늘 바쁜데 얼굴 보니까 좋네. 그래. 오늘 색식감 엄마한테 보여준다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남편을 향할 때만큼은 다정했지만 저를 볼 때는 미묘하게 냉랭했습니다. 대놓고 냉랭한 자기 어머니 반응이 민망했는지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죠. 엄마, 이쪽이 제가 말했던 주연이에요. 아주 똘똘하고 야무지게 생겼죠. 오늘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던 며느리감 드디어 보는 날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엄마 마음에 아주 꼭 드실 거예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공손히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남편에게만 시선을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네가 결혼할 사람이니 알아서 잘 고른 거지? 엄마는 아들을 믿는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니까 내 맘에도 분명 드는 며느리겠지. 엄마가 뭐라고 너 좋다는 여자를 싫다고 하겠니? 어련히 알아서 했을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저리 하셔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시어머니에게 저는 아들의 선택이지만 본인 맘에는 들지 않는다는 말로 느껴졌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날 내 대화도 어색했고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어가시면서도 저를 탐탁치 않은 눈으로 보셨어요. 그래 뭐 네가 좋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다만 네가 마지막 혼사라서 엄마가 신경은 쓰여. 잘 정한 거 맞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연이 나이에 이렇게 경제관념 철저하고 야무진 여자 없다고요. 엄마는 진짜 훌륭한 막내 며느리 보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가 좀 귀한 아들이냐? 너를 믿지만 엄마도 왜 며느리 욕심이 없겠어. 암튼 간에 오늘 인사하러 왔으니 궁금한 거나 좀 물어보자꾸나. 자식 소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법이고 우리 부모님께 저 역시 소중한 딸이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리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제가 마치 아들을 빼앗으러 온 여자 취급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저를 뜯어보시듯이 질문하셨고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와 처음 만남인 만큼 저는 성실하게 답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학력을 물어보시는 말에
제가 전문대를 졸업했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뭐, 천문대? 그럼 2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거냐?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공부를 못 따라간 거니? 아니면 집안 형편 때문에 빨리 취직하려고 천문대를 간 거니? 어느 쪽이든 부모님이 잘하신 건 아니지. 나는 우리 아들 둘 대학 다닐 때 학비 대느라 아주 허리가 휘는 줄 알았거든. 그래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사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저는 어머니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두 분이 식당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자식들 각자 앞가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보다는 저는 돈 버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 덕에 운 좋게 또래들보다 집도 일찍 장만했고요. 저는 부모님이 저 경제관념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돈 모으는 방법 가르쳐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요.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시면서 조용히 그러나 들릴 만큼 또박또박 말씀하시더군요. 부모가 해준 게 없으면 자식이 고생이 많지. 부모 덕도 별로 못 본 거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름 고생스러웠겠구나.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며 키워주신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덕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 덕에 이제 제 힘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래, 엄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주는 벌써 자기 이름으로 집도 있다고요. 저보다 낫다니까요. 이제 곤란한 질문은 그만하고 엄마. 같이 즐겁게 식사해요. 네?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돌려보려는 남편 행동으로 그날 대화는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이 결혼이 과연 순탄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드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굳은 얼굴이 되시더니 더는 곤란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결혼 과정이 순탄치 않겠다는 예감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당시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고 이 결혼이 분명히 잘한 선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가족으로 어떻게든 잘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서울에 자가도 있으셨고 어머니도 월세 받는 상가도 있으셔서 노후 걱정은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실 때마다 꼼꼼히 꾸미는 모습 보면 생활이 궁핍한 분은 아니셨죠. 다만 남편 위로 형이 결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내 아들까지 장가 보내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 전부터 집이 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내심 마음에 안 드는 듯 해도 결혼을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진짜 속마음은 저도 모르죠. 하지만 첫인사 때 저에게 까칠하게 구신 이후로는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며 우리 결혼을 추진하셨어요.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 만나서 원활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했고 결혼 날짜도 양가 부모님 상의하에 좋은 날로 잡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 뭔가 너무 편견을 가진 게 아니었나 죄송스런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결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결혼 날짜 정하는 것 외에 작은 혼수 하나 고르는 것부터 제가 입는 드레스, 남편 양복, 양가 부모님 한복까지 모든 걸 본인의 뜻대로 결정하려 하셨죠. 저는 보통 부부들과 달리 혼수를 남편이 해서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어려서 안목에 없다고 하시며 같이 고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른 조언 들어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랑 흔쾌히 같이 갔죠. 하지만 혼수가구를 함께 보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본인 취향으로 가구니 뭐니 싹 다 고르시더라고요. 혼수뿐만 아니라 결혼과 관련한 다른 준비를 할 때도 어머니는 늘 동행을 원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살던 집이지만 신혼살림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자기 취향을 강요하시니 속으로 짜증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살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사지 말라고 역정을 내셨고 꼭 저를 나무라셨어요. 예,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어른이 해주겠다는 대로 가만히 있어. 살림은 전부 우리 쪽에서 해주는 건데 당연히 내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어머니, 저랑 그이가 살 집이니까 저도 제 취향대로 고르고 싶은데요. 취향은 무슨 얼어 죽을. 나중에 애 태어나서 다 망가져보고 나서 후회할래? 잠자코 있어. 내가 최소 20년은 너끈히 쓸 수 있는 걸로 골라줄 테니.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맞춰드려야 결혼 후에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죠. 혼수며 가구며 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어머니에게 제 의견을 대신 말해줬으면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머니 말을 존중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사실 우리 엄마 성격 못 얘기거든? 아들만 둘 키웠으니 성격이 오죽하시겠어. 결혼하고 나면 아마 엄마도 시들해지실 거야. 내가 마지막 혼사라 엄마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가 봐. 집도 네가 해왔는데 혹시나 신랑이 봉잡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으시다고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으시대.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해줘. 응? 친정에서는 아무리 내가 살던 집에 혼수를 남자가 해서 들어온다고는 하나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어머니가 쓰던 낡은 가전을 바꿔드리라고 했어요. 남편 역시 은근히 어머니에게 필요한 가전을 추가로 장만해달라고 부탁했었고 저는 당시 그게 결혼 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다 흔쾌히 사줬었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해주는 혼수로 신혼집을 채웠지만 어머니 댁에 김치냉장고니 건조기니 식기세척기니 돌침대니 전부 새로 놔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에서의 첫 생활은 설렘보다는 불편함이 더 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 때문이에요. 특히 제가 가장 싫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이 없을 때도 신혼집에 무단으로 들락거리는 일이 잦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곧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죠. 결혼 후에는 시들해질 거라는 남편 말과는 달리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툭하면 우리 신혼집에 제 집 드나들듯 자주 들락거리셨습니다. 새로 꾸민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지내고 싶었던 제 바람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회사 가서 집이 비어 있는데도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가구 배치를 바꿔놓으시거나 집안의 청소 상태 가지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는 일이 너무 불편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거실에 가구 배치가 바뀌어 있거나 주방에서 제가 정리해둔 물건들이 엉망이 되어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이잖아. 아무리 아들이지만 신혼집인데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불쑥 자주 오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와서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산 살림 죄다 건드리시잖아. 분명히 내 집인데 나는 왜 집이 점점 불편해지지?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봐. 내가 말하느니 당신이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에 한숨을 내쉬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 장가 보내고 외로우신가 봐. 아버지가 안 계셔서 더 그러신 건데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은 계속 저에게 이해해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썼어요. 처음에만 이러다 마시겠거니 참아보려 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될 일이고 결혼했으면 가족이니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간섭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럴수록 남편은 더 어머니 편에 서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거실 분위기가 전과 달리 또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치가 바뀌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장식품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거 뭐야? 왜 또 물건들이 왜 이렇게 바뀌어 있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오셔서 집을 좀 정리하신 것 같아. 집이 어수선해 보였나 보지? 깨끗해지고 좋기만 한데 뭐. 깨끗해서 좋다니.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고 해도 말은 하고 오셔야지. 내 물건들은 왜 마음대로 옮기신 거야? 이거 내가 아끼는 장식품들은 다 어디 갔어? 남편은 무안한지 애써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버리지 않으셨을까? 어머니가 보시기엔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 이번에도 또 어머니구나 하고 화가 난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당신이 어머니한테 좀 말해주면 안 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어머니가 마음대로 물건 옮기고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버리시는 건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고 해도 경우가 아니지.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이 집에 당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맞벌이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오시는 거지. 맞벌이에서 힘든 며느리 생각하시면 안 오셔야 맞지. 왜 내 입장은 배려 없이 어머니 뜻대로 하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당신도 알아도 나도 지금은 참고 있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계속 참고 있을 수만은 없어. 신혼살림 어머니 맘대로 하신 것까지 참은 거 거기까지가 내 한계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제 입장은 이해한다는 남편 말에 마음이 누그러진 저는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무단 출입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살면서 집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어머니는 말은 도와준다고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아들을 아직도 품에서 놓지 못하고 만사를 좌지우지하시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퇴근한 저를 기다렸다가 잔소리를 시작하셨죠. 아예 작정을 하셨는지 피곤해져러 퇴근하는 제가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잔소리부터 늘어놓으셨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넌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화장실은 또 저게 뭐야? 잠깐이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 저는 갑작스런 어머니 야단에 당황해서 변명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제 청소 다 했는데요. 퇴근하고 바로 청소하긴 힘들어요. 그리고 저 혼자 사는 집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들이요. 생각보다 집 많이 어지르고 다녀요. 제가 다 큰 성인 뒷공문이 쫓아가면서 치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휴,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해? 신혼집이 이 모양이면 어떡하니? 집에 들어오면 어수선해서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 안 해? 단 한 번도 집을 이렇게 더럽게 해놓은 적 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이 살림들 다 누구 돈으로 산 거냐? 다 내가 해준 거잖아. 이렇게 살림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마음이 놓이겠어?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아, 여기서 아무리 어머니에게 어필해봤자 똑같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내 입장을 배려해서 어머니에게 확실히 말해달라고 최대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방관하려 했고 시어머니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셔서 가구 배치까지 바꾸고 청소 상태까지 잔소리까지 하시는 건 좀 심하잖아. 내가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긴장하게 돼. 당신은 내가 혼나는 모습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여기 내 집이야. 어머니가 혼수해 주셨다고 해서 아들 신혼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권리는 없어. 나 어머니가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좋은 말로 말씀드려줘. 제발 부탁할게.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나는 이 정도면 어머니가 충분히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 엄마 성격 몰라? 내가 당신 편 들면 대번에 역정리고 노발대발하실 뿐이야. 장가 가서 변했다고 요즘에 안 그래도 나 싫은 소리 엄청 듣고 있단 말이야. 당신만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또 그 소리야? 당신은 엄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집에 어머니가 사주신 물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쓰던 살림도 있는데 왜 남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버리니마니 하시는 건데. 이건 우리 친정엄마도 안 하는 짓이라고. 아무튼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저는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못 받을 듯 했어요. 신혼이지만 남편과 같이 안 사는 한이 있어도 이대로 시어머니 간섭을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어머니가 우리 집을 본인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마련한 살림은 물론 제 물건까지 손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제가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시어머니가 또 다녀가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친정엄마에게 물려받은 주방 선반위에 있던 그릇들이 모두 사라졌더군요. 예전에 제가 아끼는 그릇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 기준으로 이건 필요 없어 보인다며 다 치워버리신 거였죠.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니를 말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만 남편의 대답은 역시나 저에게 이해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비밀번호 바꿨어. 하루가 멀다고 집에 어머니가 자꾸 들어오시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젠 우리 허락 없이 못 들어오시게 바꾼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비밀번호 알려드리지 마. 남편 그제야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어머니가 알면 엄청 기분 나빠하실 텐데. 여보, 꼭 이럴 필요가 있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지. 엄마가 아직은 노파심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엄마 화내면 당신 감당 못해. 기분 나쁜 건 나야. 여긴 우리 신혼집이지만 엄연히 말하면 내 집이야. 어머니가 기분 나쁘셔도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니까 당신은 도와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마. 비밀번호를 바꾼 후 며칠간 시어머니의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도 남편이 어머니 성미를 알고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걸 미리 귀띔을 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당분간은 어머니도 조심해달라고 했겠다 싶었죠. 뭐라고 했든 이제 어머니가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더 이상 갑작스런 방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날 줄은 저 역시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처럼 친정에서 하루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한 날 사달이 나고 말았죠.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동생도 보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글쎄,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 가전제품, 심지어는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을 털어가는 도둑도 있나 하는 생각에 당황해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옷과 남편 옷, 남편이 쓰던 컴퓨터 같은 물건만 남아있는 게 영 이상했죠.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뭐야, 여보. 집에 왔더니 가구랑 가전이 하나도 없어. 대체 이게 다 어디 간 거야?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거야? 당신 주말에 집에 있었잖아. 그런데 다급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무덤덤하게 답하더군요. 아, 그거 도둑 든 거 아니야. 실은 어머니가 주말에 다 가져가셨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창고에 당분간 보관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짐을 모조리 빼가셨다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다고? 왜? 그게 당신이 비밀번호 바꾼 거 알고 어머니가 엄청 화내셨거든. 내가 잘 말씀드렸는데도 괘씸하다고 화를 안 푸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집 가구랑 가전 어머니가 산 거니 전부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거야. 당신 못된 버릇 고치시겠다고. 나도 갑갑하다. 어머니 성질을 누가 말려. 며칠 있다가 어머니 좀 누그러지시면 당신이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내 말대로 해야 조용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우리 집 물건들인데 왜 그걸 가져가시게 두냐고. 그리고 내가 무슨 못된 버릇이 있다고 고치시겠다는 건데? 남편은 짜증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괜히 더 큰 싸움 될까 봐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뭐 어차피 어머니가 사주신 거니까 가져가신 거 아닐까? 당신만 고분고분하면 다 해결될 일이야. 며칠만 있다가 창고 보관 비용 내고 도로 가져오면 되잖아. 남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살림을 사주셨다고 해도 여긴 우리 집이잖아. 내 살림도 싹 다 가져가셨더라. 아들 신혼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살림을 가져가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좀 진정해, 여보.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극단적으로 행동하신 거니까 일단 좀 참자.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려볼게. 남편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결코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뿐이었죠. 그동안 계속 남편을 믿고 참아왔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더군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됐어. 말 안 해도 돼.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뭘 해도 상관없어. 난 어머니한테 사과할 생각 없어. 사과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도 못하는 인간들하고는 난 가족으로 살 생각이 더 이상 없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그제야 당황하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으로 살 생각이 없다니. 이게 그 정도로 화낼 일이야? 당신 그동안 내 말대로 해줬잖아. 갑자기 왜 이래?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러게 우리 어머니 성질 알면서 비밀번호는 왜 바꿔? 이건 당신 잘못도 있어. 이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라니? 당신 내 기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이젠 당신이나 어머니나 둘 다 지긋지긋해.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도 마. 내 집 비밀번호 다시 바꾸고 나는 친정으로 다시 갈 생각이니까.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뭐라고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도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다시 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초지정을 물으셨고 저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아빠는 말없이 담배를 물고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썩을 놈의 집구석이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제 마음대로 하라고 이혼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고 저는 이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에서 마음을 다잡은 저는 더 이상 피해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이 기분을 맛보게 해주기로요. 먼저 저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집에 새로 사들였던 가전제품과 가구들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의 세탁기, 돌침대, 수입 가죽 소파 등 제 돈으로 마련한 물건들이니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저도 마음대로 뺄 권리가 있는 셈이었죠. 저는 곧바로 이삿집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댁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시간도 알고 있었던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시어머니가 없는 동안 물건들을 하나씩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장만해드렸던 세탁기를 떼어내고 돌침대를 들어올리며 직원들이 묻더군요. 이거 꽤 고가의 제품인데 원래 쓰시던 분이 정말 빼도 괜찮으신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럼요. 걱정 마시고 제가 빼달라고 하는 물건은 전부 빼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 집에서 제가 사드렸던 모든 물건을 빼내고 다시 내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전제품을 설치하고 가구 배치를 마친 후 내 집을 완전히 되찾은 기분에 후련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차례였죠. 저는 남편의 집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 서재에 있던 컴퓨터와 헬스기구들, 신발장에 놓여있던 구두들까지 전부 이삿짐 박스에 담아 정리했어요. 그 짐들을 모두 모아 시댁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마지막 문자만 남겼습니다. 당신 짐 시댁으로 보내놨어. 더 이상 내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 이젠 나 혼자 살 거니까. 우리 조용히 이혼하자. 그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와서 물건을 왜 가져가? 대체 무슨 짓이니? 경찰에 절도로 신고해야 정신 차릴래? 내가 너 버릇 고치겠다고 한 짓인데 사과는 못할 망정 이런 짓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어머니 반응을 예상했던 터라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전 어머니 물건 가져간 거 없는데요. 가져온 물건은 제 돈으로 다 산 거예요. 제 돈으로 샀으니까 내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머니도 어머니가 샀다면서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제 살림도 다 가져가셨던데 그렇게 따지면 절도죄로 신고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저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너 이런 짓 한 거 친정 부모님도 아셔?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내 아들이랑 뭐 끝장이라도 내겠다는 거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저희 부모님도 다 아시는데요. 그리고 끝장 못 낼 것도 없죠.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건데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들 짐은 전부 시댁으로 보냈으니까 잘 받아보세요. 경찰에 신고하시든 말든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고요. 누구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진짜 이럴 수 있어? 전문대 나온 너! 나는 뭐 맘에 들었는 줄 알아? 집 하나 있는 거 보고 며느리 받아줬더니 아주 주제를 모르는구나. 네 부모님도 너한테 이혼하라고 하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이혼녀 딱지 붙이고 퍽이나 잘 살겠구나.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요.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라고요. 그리고 제가 못 살 게 뭐 있나요? 저는 전문대 나왔지만 집도 있고 차도 있거든요. 그 나이에 집 한 칸도 없는 어머니 아들 걱정이나 하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참았던 말을 하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지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험이 무시하고 기어이 이혼하겠다 이거니? 네, 이혼할 거니까 어머니 귀한 아들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아들 신혼집 들락거리면서 간섭질 마시고 어머니가 데리고 살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저는 아들 시어머니랑 나눠 가지고 살 만한 대인배가 아니라서요. 앞으로 내 집에 무단 침입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 전화를 하고 문자로 난리를 쳤지만 철저히 무시해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집을 본래 제 모습으로 완전히 되찾은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빼가서 텅 비어있던 신혼집이 제가 시댁에서 빼온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제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더 이상 내 삶과 공간을 침범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며 저를 달래려 드렸습니다. 진정하자 여보. 나도 당신 말 다 이해해. 나도 엄마한테 처음 대들고 싸웠다니까. 앞으로는 내가 무조건 당신 편에서 얘기할 테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남편은 자기 살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가며 납작 엎드려 저를 붙잡았지만 제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고 이혼을 요구하자 태도가 급격히 바뀌더라고요.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남편은 곧바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 내가 왜 도장을 찍어야 해?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돈 들여서 소송이라도 해보든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시어머니 역시 한술 더 떠서 말했죠. 그래, 우리 아들이랑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혼까지 하겠다고 나오니? 내가 아들 결혼시키면서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소송은 무슨. 나야말로 네가 이혼 소송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한 요구였죠. 저는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법대로 하죠. 두 사람 다 법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주 제대로 대응해 드릴게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한 번 맺어졌던 사람이니 좋게 협의 이혼으로 끝내주려고 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니 절대 그대로 넘어가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여전히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죠. 소송? 그래, 어디 네가 뭘 준비했는지 한번 보자. 나도 우리 아들이 돈 쓴 거 다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굳이 그 말에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혼인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 남편의 경제적 기여도, 시어머니의 무단 출입 증거,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까지 전부 포함된 소송 서류였습니다. 얼마 후 법정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소중한 자기 엄마랑 함께더군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잠시 후 우리 측 변호사가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며 말했어요. 원고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 측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단 출입과 재산 침해, 그리고 남편의 방관에 대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고는 생각을 미처 못한 듯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게 다 뭐야? 손해배상?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당신이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이건 오히려 우리 쪽에서 요구해야 하는 거잖아. 저는 남편을 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죠. 법대로 하자고 한 건 당신들이잖아. 그래서 나도 법대로 하는 거야.
그동안 당신네들이 내게 입힌 피해 다 법적으로 청구할 거야. 내가 무시당하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았어? 법대로 해보라며. 시어머니도 얼굴이 붉어지며 변호사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도 억울한데 손해배상이라니. 판사는 두 사람을 제재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 측의 혼인 생활 동안에 부적절한 행동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시어머니 주거 침입, 재산 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제게 말했어요. 제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좋게 끝내자고. 차라리 내가 협의 이혼해줄게.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자. 내가 안 붙잡을 테니 그렇게 마무리하자고. 하지만 저는 남편 놈을 차갑게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날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기회를 자기 발로 찬 사람은 당신이야. 끝까지 법대로 가져간 건 당신이랑 어머니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 뭐 위자료는 당신 어머니가 다 내주시면 되겠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그 집안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굳이 이사하지 않고 제가 첫 집으로 산 집에 사는 중이랍니다. 아직은 상처를 극복할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시댁에 대한 분노는 소송하면서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결혼도 제가 한 선택이고 이혼도 저의 선택이니 당연히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제대로 못 본 제 탓이 제일 크죠. 그래도 아닌 것 같은 결혼 빨리 접었으니 더 이상 인생 낭비 안 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게요. 이혼하고 나서 나름 배운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건강한 관계를 맺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달까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지만 이혼 덕분에 예전보다 저는 더 강해지고 당당해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저의 삶을 조용히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아울러 저와 비슷한 경우에 계신 분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